우리말을 배운 외국인들조차 알 수 없는 외래어가 일상생활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침투한 일본어와 영어 등 우리말 사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 중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단어인 외래어 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한글까지 감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외국어나 합성어 등을 한글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받아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일본어와 영어가 섞인 간판들이 많은데요. 일상생활에 침투한 일본어와 영어 등 우리말 사용 실태를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구 공구골목. 긴 거리를 따라 공구 상점 500여 개가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한때 골목 한 바퀴를 돌면 탱크도 만든다는 이곳을 걷다 보면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용어들이 눈에 띕니다. 바이브레다, 비니루, 브라시, 훅기, 일본어 혹은 일본식 발음으로 된 영어 단어들이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뭐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예전 한 30년 전이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 거. 특정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남아있는 일본어.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우리가 흔히 쓰는 일본어2 용어 중 꼭 가려 써야 할 50개를 선정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든 단어인데 다반사, 망년회, 이길 등이 꼽혔습니다. 일본어 소리를 빌린 일본식 음차어엔 무대뽀, 삑사리, 와사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잔고, 그리고 이빠이, 그리고 땡땡이?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솔직히 장고가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사용을 했어요. 일본어인지 전혀 몰랐어요. 일본어의 경우 오랫동안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영어는 걷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대구 최대 번화가 동성로. 한국인지 외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영어 간판들이 잠식했습니다. 카페들이 보인 한 골목은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골목 시작부터 끝까지 한글로 된 간판은 12곳 중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어가 처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있는 내용으로 바르게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배우고 나서 현장에 나가면 한국인들이 자기가 배운 것과 다르게 쓰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국인들이 모르고 틀릴 때 굉장히 혼동스러워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국어를 포기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네, 이재 아나운서. 요즘 TF 구성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TF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태스크포스의 줄임말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행정이나 정책 분야에서 많이 사용해야 되는 용어죠. 네,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는 임시 조직이라는 뜻인데 특별 전담 조직으로 바꿔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처럼 이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 중에 내용을 알 수 없는 단어나 외래어 표기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광역지자체가 지난 5월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저가항공사 취항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영문과 한자, 줄임말로 된 행정용어가 수두룩합니다. 제목부터 TF, 이어 본문을 보면 팬데믹과 모기지, 조기 정착과 로드맵까지 모두 영문과 한자어, 그리고 줄임말입니다.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순 우리말로 바꾸면 TF는 특별 전담 조직으로, 팬데믹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모기지는 근거지로, 조기 정착은 빠른 자리매김으로, 로드맵은 단계별 이행으로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TF 태스크포스 팀. 뭐 그 임시팀 아니야? 긴급팀 같은 거? 근데 뭐 대중화돼 있는 행정용어지 뭐 지금은. 전달에 그게 더 안 되니까. 이게 뭐 외래어가 한국말처럼 된 거지 뭐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같은 중복 표현도 눈에 띕니다. 항공과 관광을 융합한 컨버전스 사업. 이 문장에서 융합과 컨버전스는 같은 말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에서는 어려운 한자 용어가 유난히 많습니다. 호적은 지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됐습니다. 매도와 매수, 전입세대 열람, 재적 등본과 같은 한자 행정 용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행정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남도, 충남도와 강원도교육청 등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까지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통해 공문서에 우리말을 쓰고 외래어와 줄임말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각종 문서에서 외래어와 한자어 표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3년 행정용어 순화어 검색 변환 시스템까지 구축해 보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 순화 시스템이라. 어디 지자체에서 보급했대? 어디 엉뚱한 데다가 보급했나? 나는 못 들어갔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부터 고교 졸업생 이상이 어려워하는 공공용어를 좀 더 쉽게 바꾸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공용어를 쉽게 바꿔 표준화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제 행정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으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양질의 용어를 만들어서 너무나 무리하게 막 지나치게 국어 순화를 하면 사실은 좀 반감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이 만들어 반포된 지 올해로 574돌째.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뿐만 아니라 한글까지 감염시킨 듯 관련 용어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려운 외국어나 합성어 대신에 쉬운 한글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엔데믹, 위드 코로나 등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이 언택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변조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은 이들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문맥이나 정황을 볼 때에 더 이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어떤 인간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벗어난 어떤 상황을 말하지 않나. 그 정도 정황으로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뭐 외국말보다 한국말 한글로 쓰는 게 훨씬 낫죠. 뭐 나이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신세대들이야 그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젊은 세대들이야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약간 이렇게 기본적인 중년이 넘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꿍꿍 앓다가 나중에 뭐냐고 물어볼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는 좀 순수하게 한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Oh no, I never used before. I just found out last month, so in September. Yeah, it was new word for me. 국립국어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를 순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으로, 엔데믹은 주기적 유행, 에피데믹은 유행으로 고쳤을 것을 공고했습니다. 또 스니즈 가드는 침방울 가림막으로, 언택트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뉴노멀은 새 기준이나 새 일상으로 고쳤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어려운 한자 등도 이해하기 쉽게 바꿀 것을 권장했습니다. 비말은 침방울로, 의사 환자는 의심 환자로, 지표 환자는 첫 확진자로 순화했습니다. 외국어와 한자를 합성한 단어도 비교적 쉬운 말로 대체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로,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일상으로, N차 감염은 연쇄 감염이나 연속 감염으로 다듬었습니다.
어떤 정보든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알기 어려운 외래 용어를 보다 쉬운 말로 다듬어서 지금 언론과 국민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외래 용어들이 코로나19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강 생명과 관련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려고자 하는 그런 태도,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단어는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전문 단어나 외래어보다 쉬운 우리나라 말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유치에 뛰어든 원주시가 육사 이전을 둘러싼 각종 논란 해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주시는 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 각종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원주 이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는 육사를 원주로 이전하고 수도권 내 다른 공공기관을 육사 부지로 이전하면 이전 공공기관 부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주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육사 지방 이전을 검토해달라며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참 난감한데요. 병원을 가기에도 걱정이고 또 선별진료소는 설마 코로나19일까 하는 생각에 주저하기도 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받으라는 게 전문가와 보건당국의 조언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후통, 발열, 기침. 환절기가 되면 늘어나는 감기 증상이자 코로나19 증상입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 감염이고 감기도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증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 폐렴을 같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사실 구별이 힘든 상황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와 보건당국은 일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진단검사를 미룰 경우 감기라면 증상이 악화돼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치료를 위해 병원부터 찾을 경우 집단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다수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인데다 감기 증상을 진료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특히 동네 병원은 공간도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늦게 확진될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지역 의원이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증상에도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1차 의료기관을 찾으시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검사를 권고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올해 환절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더불어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했습니다. 건조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체온 관리를 위해서 외출할 때는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 감소 25% 이상이면서 세대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 원 이하인 가구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며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16회 횡성한우축제가 오는 15일 개막합니다. 횡성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횡성한우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전환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